오늘은 2017년 9월 23일입니다. 이 9월 23일은 2017년 건설안전 산업기사 필기 제4회, 그러니까 2017년 마지막 해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이 4회인데요. 그러면 1년에 시험을 4번 치느냐? 그렇지 않죠. 실제 자격시험은 1회, 2회, 3회, 4회까지 있지만 건설안전은 1회와 2회와 4회까지만 시험 보게 되겠습니다. 이 시험지는요, 여러분보다 먼저 합격하신 분들의 시험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합격의 길을 넘겨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종목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기술계 자격 종목 코드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2시간 30분입니다. 2시간 30분은 여기 5과목이니까 한 과목당 얼마요? 30분이에요. 그럼 한 과목당 30분인데 한 문제는 그럼 얼마냐? 한 문제는 정확하게 1.5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문제를 곱하니까 바로 30분이 과목당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공식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개한 문제입니다. 공개한 문제를 출판사와 저자가 재작성했고 재편집 해설해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 시험에요, 2018년 또는 19년 또는 20년 언제까지라도 100% 적중을 위하여 구성을 했고요. 참고라든지 합격 키도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의 안전한 합격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함께 하는 여러분이라든지 우리 새하의 현명한 독자는요, 반드시 뒷부분부터 공부하세요 이랬는데, 이 말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2018년에 시험을 본다면 2018년 보기 위해서는 공부는 2017년 문제, 16년 문제, 15년 문제 이런 순서로 하라는 겁니다. 역순으로. 왜? 바로 최근 문제가 정보를 좌지우지할 뿐더러 가장 정확하잖아요. 여기서도 얘기하겠지만 이 내용은 2017년 10월 19일 개정된 법 내용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2017년 9월 23일이라 그랬지만 제가 강의하는 것은요, 2017년 12월 말입니다. 지금 현재 강의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시중에는 2018년 책이 모두 나왔습니다. 2018년 책이 나왔는데 뭐라 그래요? 표지에 2018년 3월 3일 날 변경된 법을 꼭 해설했다 그래요. 엄청 거창하게 전부 엉터리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2017년 10월 19일 다시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최근 문제가 이번 시험에 적중한다는 꼭 알고요. 도서를 구입할 때도 여러분은 지금 세하도 교재나 또는 정제수 안전스쿨이나 또는 여러 사이트에서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혹시 주위 동료분들에게도 반드시 책 표지라도 확인한 후 책을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서는요, 이럴 리는 거의 없지만 간혹 오답 오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요, 법이저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과 2017년 10월 19일에 개정된 법으로 해설했지만 또 간혹 바뀔 수가 있습니다. 법이. 거기에 오타 오답이 있습니다. 발견되면 저자에게 연락 주라 그러는데 실제 어떤 사람이 야, 저자한테 연락할 길이 없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세계 유일무이 365일 24시간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요, 저자가 다 실명제입니다. 근데 저자 실명제가 아닌 책이 어디냐 그러니까 여러분 확인해 줘서 좋겠습니다. 저자 실명제가 있는 책이 거의 없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꼭 보면 저자 양력이라든지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책을 만드냐?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 우리 교재를 가지고 한번 뽑아라. 여러분 가끔씩 제가 H니 S니 이런 걸 전부 다 제가 마음대로 약간 변형시켜 놓는데 그대로 베껴서 만든 책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올렸어요. 저자 연락처를 좀 달라 그랬더니 출판사에서 사적인 사생활 보호하기 때문에 연락처를 가르쳐 드릴 수 없다 그래요. 저자가 없는 겁니다. 이게 참 문제죠. 뭐 하여튼 공부하면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세하는
저자 실명제와 공식 저자고 안전공학 박사가 집필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서는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법과형 규칙을 바로 이거죠. NCS 출제 기준에 의해서 해석했다. NCS라는 것은 뭐요? 국가에서 직무 능력을 이제 뭐를 만들어라? 표준화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직무 능력 표준에 의해서 국가 기술 자격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1과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은 산업안전관리론입니다. 역시 산업안전관리론은 몇 문제냐 그러면 역시 몇 문제? 20문제죠. 이 20문제인데 20문제 점수는 한 개 얼마? 5점이니까 역시 한 문제당 5점이니까 20문제 100점이 되겠습니다. 100점을 목표로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1과목이에요. 1번입니다. 학습 지도 중 구안법이라고 했어요. 구안법을 가지고 우리는 프로젝트 메소드라고 그러는데요. 구안법의 4단계 순서대로 맞게 된 것은 다른 말로 옳은 것은죠. 구안법에는 반드시요, 계획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목적을 먼저 해요. 목적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목적을 세웠으면 반드시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했으면 수행을 하고 수행을 다른 말로 행동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했잖아요. 사실 P, D, C, A를 했는데요. 사실 구안법은 일종의 PDS예요. PDS. P, D. 요게 이제 S로 해서 P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형태가 C와 A를 합해 놓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어쨌든 구안법은 반드시 목적을 세운 다음에 계획을 하고 계획을 한 다음은 반드시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것이 우리 구안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2-66쪽에 합격 날개 합격 예측이 있을 뿐더러 2016년 기사에도 출제되었습니다. 2017년 8월 26일에 여러분은 건설안전기사를 보고 있지만 산업안전기사에도 출제. 왜냐? 똑같은 내용일 때는 동일 문제가 항상 면제된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산업안전 산업기사 본다면 어때요? 이대로 면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음 시험에 나올 때도 답은 항상 몇 번이다? 4번이다. 왜? 이런 것이 바로 NCS 기준을 적용하는 거고 바로 문제 은행식이라는 뜻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은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교육 중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작업 기준으로 틀린 것은 건데 이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은요.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법에는 39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냐? 2017년 10월 19일 날 한 개가 개정이 되면서 39개가 됐는데 그럼 어떤 것들이냐 보겠습니다. 첫째,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 기기를 3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 해당 기기를 하는 작업은 여기 3대가 아니고 틀렸어. 1번이 답이 왜? 5대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39개를 사실 다 기억하지 못하죠. 그러나 5대. 그 다음에 틀렸다 답이고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역시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 해당 기기를 하는 작업이라든지 굴착면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 작업, 전압이 75V인 정전 및 할선 작업인데요. 요 75V를 50V 해가 요게 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는 여러분 필기는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한다? 눈으로 공부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얘가 있잖아요. 이게 감각이 날씨가 겨울입니다. 상당히 추우니까 얘가 말을 안 듣는 것 같은데요. 한번 이제 됐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해? 그래서 공부는요. 항상 좀 정독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해설 보면요.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은 프레스는 3대가 아니고 5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답이었고요. 단지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정보 제공해가지고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별표 8의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에 2017년 10월 19일 날 개정된 법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적응 기제입니다. 적응 기제는요. 방어적 기제와 대표적인 게 도피적 기제 또는 공격적 기제로 구분하는데 여기서 뭐냐면
다음 적응 기제 중 방어적 기제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 걸 찾는 거죠. 대표적인 것으로 도피적 기제는 어떻게 하면 도망을 가거나 고립이 되거나 죽느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바로 도피적인데, 방어적 기제는 사기를 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는 걸 방어적 기제라고 그래요. 그럼 고립 어떻게 해? 세상이 살기 싫으니까 나 혼자 가서 사는 겁니다. 조금 이걸 철학적으로 표현하면요, 사실 종교인들요, 스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사실 고립적인 생활을 해요. 물론 이건 꼭 맞는 것은 아니에요. 또 그뿐 아닙니다. 요사이 자연에 산다, 뭐 산에 산다 이런 사람도 일종의 고립이에요. 그분들이요, 고립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세상이 싫다든지.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더라고. 이게 시험하고는 좀 관련이 없지만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요, 시골 와서 농사를 짓거나 정말 고립된 가서 기촌하거나 기여를 하거나 이런 사람 되면 대한민국 돌아갈 거야, 안 돌아갈 거야? 돌아가지 않아요. 왜? 그분들은 국가에 세금을 안 냅니다. 지금요, 2017년 12월 말일인데요, 아직도 뭐가 통과가 안 돼 있어요? 낸 예산이 통과 안 되는데요. 그 양반이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어.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이 없다면 국가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참 어느 것이 정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립은 방어적 기제가 아니고 이거는 도피적 기제예요. 태행입니다. 어릴 때 있잖아요. 바로 어른이 돼서도 오줌을 싼다든지, 또는 대표적인 거예요. 어린 아이가 동생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소변을 대소변을 가리다 갑자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걸 태행이죠. 다시 어린 유아 시절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다 뭐예요? 이거는 바로 방어적 기제가 아닌 도피적 기제. 억압입니다. 억압도 역시 도피적 기제. 보상이에요. 보상은 뭐예요? 이거 떳떳하게, 야, 나는 노가다를 해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보상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방어적 기제죠. 방어적 기제는 보상, 합리화, 승하, 동일시 이런 거. 도피적 기제는 고립, 억압, 태행, 백일몽 등이에요. 공격적 기제는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역시 계속 출제되었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산업안전보건표지에 대한 내용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로 옳은 것은 요놈을 말하는 거예요. 요놈은요, 바로 우리가 뭡니까? 경고표지 중에서 인화성 물질 경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알아둘 게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여기 동그라미가 되면 산화성이 될 거고요. 바로 그냥 나무잎 속에 나무잎이 또 있으면 인화성이 되겠습니다. 인화성 물질 경고예요. 이 내용은 바로 우리 실기 작업형과 가끔씩 필답형에도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경고표지는 약 15종류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5번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 확인 대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가 아닌 방호장치입니다. 그 자율안전 확인 대상 방호장치는 압력 용기, 압력 방출용 아니에요. 가스 집합 용접 장치라든지 또는 안전기라든지 교라크에 대한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것은 답이 맞는 건 2번이고요. 양중기라든지 방폭 전기 기계기구는 모두가 다 안전인증 대상 기계입니다. 자율안전 확인 대상 방호장 살펴보면 아세틸렌 용접 장치용 또는 가스 집합 장치용 안전기 또는 교라크용 용접기용 자동 전격 방지기라든지, 그 다음에 롤러기의 급정지 장치입니다. 연사기의 덮개, 목재강용 둥근톱 반발 예방 장치와 날 접촉 예방 장치가 되겠습니다. 동력식 수동 대폐기에는 칼날 접촉 방지 장치가 되겠고요. 산업 로봇은 안전매트입니다. 추락, 낙하,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간로속의 안전인증 대상 기기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하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도 자율안전 확인 대상 방호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라든지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또는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우리 교재 내용도 실려있지만 최신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6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안전모에 있어서 착장제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착장제는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착장제는 세 가지가 어떤 거냐 하면 머리 고정대, 머리 받침끝, 머리 받침근. 쉽게 말하면 머리에 해당되는 것만이 우리는 뭐라 그래? 착장체입니다. 그래서 이거 턱끈은 별도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은요, 이게 전체 이거 가지고 전부 뭐예요? 이게 가지고 우리는 모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바로 뭐냐 하면 머리 받침대. 오늘 2번은 여기 가지고 머리 받침끈이에요. 받침끈을 말하는 거고, 요거 3번은 요거죠. 머리 받침대 또는 고정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걸 가지고 머리 받침고리가 되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우리는 머리에 포함되는 사항만 뭐다? 바로 착장체고요. 요 내용은 실기 필답형에도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면 알겠지만 어디서 나왔다? 산업기사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사에도 출제된 내용입니다. 7번째입니다. 7번째 7번은요. 리더십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여기 리더십 하면요. 알아둘 게 있죠. 항상 리더십과 헤드십을 알아야 된다. 리더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입니다. 조직원에 의하여 선출된다. 바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장 이런 사람을 리더십이라고. 누가 뽑는다? 바로 선출하죠. 두 번째, 지휘 형태는 이 사람도 어떻게? 민주적입니다. 독재적이 아니고 민주적입니다. 그러나 실제 민주적이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뽑아놓고 우리가 사실 마음대로 못하는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세 번째요. 조직원과 사회적 간격이 넓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넓은 게 아니고 어떻게? 좁다 해야 되죠. 넓다는 바로 헤드십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근거는요. 개인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십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얼마나 잘 뽑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리더십의 간격은 좁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2-39쪽뿐 아니고 2016년, 2017년 사이에도 연속해서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째입니다. 기업의 산업재해에 대한 과거와 현재입니다. 안전성적을 비교, 평가한 점수로 안전관리의 수행도를 평가하는데 안전관리의 수행도라고 하는 것은 안전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걸 나타내죠. 이걸 평가하는 데 유용한 걸 가지고 우리는 세이프 T 스코어라고 그러죠. 이 세이프 T 스코어는요. 과거와 현재 안전성적을 비교하는 평가 방법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안전관리의 수행도를 평가한다 그래요. 그 세이프 T 스코어의 공식은 근로총시간 루트 분모입니다. 현재분의 빈도율 과거 곱하기 10의 6성분의 분자 빈도율 현재 빼기 빈도율 과거가 되겠고요. 요 내용은 특히 판정 기준도 알아둬야 되죠. 판정 기준은 2를 기준으로 합니다. 2 플러스 2 이상이면 과거보다 심각하게 나빠진 거고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 경우는 별 차이가 없고 다른 말로 심각한 차이가 없는 겁니다. 마이너스 2는 어떻게? 과거보다 좋아졌다. 이렇게 안전 수행도 평가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이 얘기하면요. 우리 이런 얘기합니다. 항상 사람들이 그래요. 야, 시험은 언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냐? 그러면 저는 항상 지금이라 그래요. 바로 오늘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금덩어리, 황금이 무척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황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금이 좋죠. 또 소금이 좋습니다. 썩어가는 걸 방지하려는 거 소금이 좋죠. 그러나 황금보다 소금보다 더 좋은 게 바로 여름이, 지금이 바로 여름에 합격할 수 있는 뭐다? 최적기입니다. 항상 언제 시작할 필요 없어.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최적기가 되겠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9번째인데요. 레빈입니다. 레빈이에요. B는 여기 어떻게? PFPE 이론에 의하면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대개 시험은 사실 있잖아요. 옳은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옳은 문제를 찾는 겁니다. FP의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요거는 뭐예요? 인간은 행동을 나타내고 요거는 개성을 나타내고 이는 환경인데 이 환경은
심리적인 환경을 나타내요. 그래서 인간관계 등도 나타내죠. 그럼 보겠습니다. B는 인간 행동이다. 벌써 맞네. 답은 맞는 말이에요. 옳은 것이. F는 인간관계가 아니고 얘와 얘의 함수의 관계죠. 그래서 F는 함수의 관계예요. P는 여기 나왔죠. 개체 또는 개성이라고 그랬어요. 연령이라든지 경험, 심신 상태, 성격, 지능, 소질 등을 말하고, 그 다음에 E는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는 환경을 말하고, 환경은 심리적 환경과 인간관계를 나타내는데요. 다시 작업 환경도 심리적 환경에 포함됩니다. 이것은요, 제가 인간관계라 이랬는데, 우리 사실 건설안전 산업기사 합격하는 것도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한다. 그리고 갑자기 무슨 얘기냐면, 안전관리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안전관리는요, 하는 목적, 우리 건설안전 산업기사 다른 목적도 건강과 장수와 부자 되는 것이, 바로 건강이 뭐예요? 단순히 질병이 없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도 건강이지만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원만한 것이 바로 뭐야? 건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FP입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요, OJT의 이야기예요. OJT의 특징 중 틀린 것은, OJT라는 것은 자기 회사의 직속 상사가 직원들에게 교육하는 걸 OJT라고 합니다. 그러면 직장에 맞는 실제적인 훈련이 가능하죠. 그렇죠. 둘째, 훈련과 업무의 계속성이 끊어지지 않아요. 훈련 효과가 곧 업무에 나타나면 훈련 개선도 용이합니다. 넷째,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조직적 훈련이 가능하다는데, 다수의 근로자에게 조직적 훈련이 가능한 거 바로 이거는 OJT가 아니고 뭐다? OFJT가 되겠습니다. OFJT는 외부 강사를 모셔다가 조금 우리 회사에 새로운 신바람을 불어넣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새로운 내용을 하는 것이 OFJT. 이건 강사가 누구요? 외부 강사를 돈 주고 많이 불러왔으니까 우리가 단체로 하고 모아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OJT 특징 좀 더 보면요, 개개인의 적절한 지도 훈련이 가능하고 직장의 실제에 맞게 실제적 훈련이 가능하고 즉시 업무에 연결되는 관계로 뭔가 관련이 있습니다. 훈련이 필요한 업무의 계속성이 전혀 끊어지지 않고요. 효과가 곧 업무에 나타나는 훈련이 좋고 나쁨에 따라 개선이 쉽고 훈련 효과를 보고 상호 신뢰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험에도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합격 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이 문제도 출제될 것이다. 그렇다면요, 드디어 11번째입니다. 실제 어때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니까 쉽잖아요. 그 이런 말이 있어요. 혼자 하면 빨리는 갈 수 있으나 함께 해야만 멀리 가고 오래 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니까 시험장에서도 저 생각이 납니다. 저는요, 근간에 합격자 발표가 나면 저의 전화벨이 엄청 많이 울리고요, 문자라든지 또는 이메일이 많이 옵니다. 합격했다는 소식들이에요. 그 내용 중에요, 참 이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 저를 모르지만 제가 요사이요, 어떤 학교의 교수가 됐어요. 강의를 하는데 교수님의 몸 동작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말까지도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 듣는 분은 이제 알겠지만요, 정말 저도 이제 벌써 우리 제자들이 다시 우리 대학으로 이번에도 3명이나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청출어람이란 말이 있는데요, 스승보다는 제자가 더 잘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번째입니다. 11번째는 무죄운동이에요. 무죄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새 기둥이 아닌 것은, 무죄운동 새 기둥은요, 반드시 관리감독자의 적극적 추진인 건, 이거는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보건관리 추진을 말하는 거 맞죠? 이것도 한 게 맞는 말이고요. 소집단 자주 활동의 활성화 또는 활발화도 맞아요. 전종원은 안전요원화, 이것은 어디서 한다? 북한 같은 데서 하는 거죠. 전종원을 가지고 뭐 당원화 관리하는 거. 그 다음 최고 경영자의 경영자세 또는 엄격한 안전경영자세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죄운동의 새 기둥 또는 뭐라 그래야 3요소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말을 약간씩 바꿔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이 눈으로 자주자주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하면요, 최고 경영자의 안전경영자세는 사업주가 하는 것이고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보건의 추진은 관리감독자가 하는데, 이걸 다시 말로 하면 안전관리 라이너가 되겠다. 직장 소집단 자주안전활동의 활성화 또는 활발화해야 되겠다. 누가 해야 되거는 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시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12번입니다. 학습에 전위에 영향을 주는 조건이 아닌 것은, 전위라는 것은요, 우리 뭐요? 전위라는 것은 원래 더하기를 하면 뭘 할 수 있어? 빼기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어요. 또 그뿐 아닙니다. 곱셈을 하면 나눗셈을 그냥 할 수 있는 거라 우리는 전위인데요. 전위에 영향을 주는 요건들이 한 5가지가 있는데, 그럼 전위에 어떤 영향을 주냐고 조건이 아닌 것이 학습자의 지능 원인 또는 지능 요인에 따라서 전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머리가 조금은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학습자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태도,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둘째, 학습 장소요. 학습 장소와 전위는 관계가 없어요. 엄격하게 생각할 때, 나는 생각할 때는 학습 장소도 전위에 관계가 있어. 왜? 어디에서 사느냐가, 어디에서 공부하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러나 우리 전위에는 이걸 가지고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선행학습과 후행학습과 시간적 간격의 원인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습 정도라든지 유의성, 간격, 태도, 지능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학습 장소는 전위에 포함하지를 않는다는 것. 이 내용은요, 2016년 10월 1일 날 기사에도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어떻게 산업기사를 공부하면 뭐가 된다? 산업기사를 공부하면 기사가 되고, 기사를 공부하면 뭐다? 산업기사가 됩니다. 그뿐 아니죠. 건설안전기사를 공부하면 산업안전기사를 딸 수 있고, 산업안전기사를 공부하면 건설안전기사를 딸 수 있다. 여러분 조금만 신경 쓰면 4가지 자격증을 한 번의 공부로 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입니다. 눈으로 작업 내용을 보고 손과 발로는 습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지만 머릿속에는요, 엉뚱한 생각, 고민이나 공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작업에 필요한 주의력이 점차 약화되고 작업장은 눈으로 보고 있는 작업상이 의식에 전달되지 않는 상태라면 이러다가 사고 납니다. 2017년요 12월 3일 일요일 새벽 6시 9분에요.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싯배가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13명 사망, 실종 2명 이렇게 15명이 사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기름 유조선에 부딪혀서 파열됐지만 배가 완전히 파열된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내용을 확실하게 아직도 발표를 안 하는 상태지만 그래서 우리 생각이 있잖아. 이런 거요. 내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바로 의식의 뭐냐 그러면 이 내용이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의식의 우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우리 고민하고 있으면 강사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저의 강의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이 다른 데가 있다면 이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 흘러가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이게 의식의 우회요. 또 이는요 다른 말로 다 할 수 있어요. 아이가 밥을 먹으라 그럴 때 뭐 엄마에게 불만이 있을 때 밥을 안 먹는다 이런 것도 일종의 의식의 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의 우회는요 의식의 흐름이 새길로 빗나가거나 작업 도중 걱정, 고뇌, 욕구불만 등이 이해 발생하고 이거는 알아둘 게 있어요. 의식의 우회는요 바깥으로는 체종은 나타나지만 실제는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외적인 요인이 아니고 내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표출은 마지막에 하나 실제 먼저 어떻게 우선적으로 내적 작용. 애가요 도망갈 때도 고민하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엄마가 어떻게 나올까 엄청 머리를 굴려야 됩니다. 이런 걸 말하고 우리 교재 2-46쪽도 있고요. 역시 2017년 3월 5일 날 어디에 출제됐다? 기사에도 출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번째입니다. 재발생의 주요 원인 중 불완전한 행동이 아닌 것은 행동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동사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알아둘 게 있어요. 재해는요 크게 무슨 원인이 있다?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직접 원인과 뭐 원인이 있다? 간접 원인인데 직접 원인 2가지가 인적 원인과 물적 원인이죠. 바로 이 인적 원인을 가지고 우리는 불완전한 행동이라고 그러고 물적인 원인을 가지고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불완전 행동은요 불완전한 적재입니다. 적재는 뭐요? 막 쌓아 올리는 거 가지고 불완전 적재 동사가 있죠. 그 다음에 불완전한 설계입니다. 이것도 사실 애매한 내용이에요. 왜냐 그러면요 이게 불완전한 설계는요 그림으로 드로잉으로 나타내는 건데 이걸 아직까지 작업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불완전한 설계는 행동이 아니고
이거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권한 없이 행한 조작하죠. 보호구를 착용했다 안 미착용했으니까 불완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완전 적재라든지 조작 이거는 불완전한 행동이 될 것이고 2번만이 불완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가겠습니다. 15번을 보면요. 사업장에서 발생한 990회의 사고 중 사망재해가 3건이 발생했어요. 하인리의 재해 구성 비율에 따를 경우 경상이 예상되는 발생 건수는 그랬어. 하인리는요. 뭐예요? 1대 29에 300을 볼게요. 1대 29, 300에. 이는요. 이거는 뭐예요? 사망을 나타내는 거고 혹은 중대재해를 나타내고 29는 경상을 나타내고 300은 무상해를 나타내잖아요. 근데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사망재해가 한 건이었는데 세 건이에요. 그러면 3건이라면 재해 구성 경상은 그러면 3을 다 곱해. 그럼 어떻게 해? 39, 27 하니까 87건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요. 이건 너무 간단한 거죠. 이렇게 제가 계산도 산수적인 방법으로도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87에 바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고요. 버드에 1대, 10대, 30대, 600도 함께 기억해 둬야 합니다. 16번입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항상 리더가 되어서 회의를 할 때도 이 방법을 써먹고 있고 아직까지 요사인의 협회 같은데 이사회 할 때도 이 내용을 써먹고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이 브레인스토밍을 가지고 우리는 순수 우리말을 한다면 해놨네. 발상법이라 그래요. 집중해서 아이디어를 토출해내자. 이걸 가지고 집중 발상법이라 그러는데 4가지 원칙이 있죠. 첫째, 4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 이런 거 없어요. 본질축 없죠? 없어. 자유분방. 그러면 브레인스토밍 4원칙은 바로 뭐예요? 비판금지, 자유분방, 대량발언, 수정발언이니까 당연히 뭐다? 자유분방 하나가 맞는 것이 될 거고요. 이 내용은 어디 나와? 실기, 필답형에도 잘 출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번째입니다. 17번째는 뭔 내용이냐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 구성 기준도 틀린 것은 그래서 우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럼 보겠습니다. 근로자위원 구성 규 틀린 것은 근로자위원 구성 첫째 근로자 대표입니다. 근로자위원 맞습니다. 두 번째요. 잘 보세요.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한 9명 이내 해당 사업장, 부서장 요거는 대표자가 지명하면 어떻게 돼? 이거는 사용자위원이 돼요. 사용자위원. 반드시 근로자위원 누가 지명해야 될까? 바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나왔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 3번은요. 명예산업안전감독권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가 지명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 맞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요. 일종의 우리 근로자의 편입니다. 네 번째,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 해당 사업장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해설을 보면요.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한 9명 이내 해당 사업장 부서장은 누구 위원이다? 사용자 위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131쪽에도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5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명쾌하게 정의되어 있고요. 이 내용은 2017년 10월 19일 개정된 법으로 여러분 2018년이라든지 2019년, 2020년에 알맞게 만들어진 내용이 되겠고 해설이 되겠습니다. 18번째입니다. 18번째는 경보기가 울려도 전철이 오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건널목을 건너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 이건 마찬가지죠. 신호를 이제 내가 위반하고 가는 것도 이걸 똑같은 거. 이걸 가지고 무슨 판단해 가면 이거는 억측 판단이에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항색불이 들어오는데 저도 가끔씩 이럴 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억측 판단입니다. 그래서 자격공정위의 규정대로 수행하지 않고 괜찮다 생각하여 자기 주관대로 지 맘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딱지를 끊기는데요. 저도 참 때로 열받을 때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면서 무슨 위반을 한다든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기사가 없으니까 어디 갔다 오는데 알았어요. 사진이 찍혔어요. 참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객관적인 위험을 행동 용기고 신호등의 신호가 녹색의 상색으로 바뀌어서 괜찮다고 판단하고 지나가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모두가 다 뭐다? 억측 판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9번째입니다. 강도율이요. 5.5라 하면 강도율이 5.5입니다. 강도율이 5.5다. 강도율이라는 것은 우리 공식을 보면 근로총시간수분의 근로손실수 곱하기 1000이죠. 그런데 이런 그 내용이 바로 뭐냐 그러면 강도율이 이거는 강도율 자체가 어쨌든 5.5가 나왔어요. 5.5가 나왔고 5.5라 할 때 연근로시간 몇 시간 중에 재해로 인한 근로손실 110일을 발생할 의미가 나타내냐 그러네. 이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바로 근로손실 강도율에다가 연근로 총시간수분의 근로손실수 곱하기 1000이에요. 이렇게 하면 벌써 강도율이 얼마야? 5.5가 나왔어. 연근로 총시간수는 뭐 알 수가 없잖아. 근로손실수 얼마? 110이니까 요대로 하니까 바로 이렇게 하면 서로 바꿔 하니까 얼마예요? 이거는 2만이 바로 근로손실일수가 되겠죠. 이걸 우리는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강도율만 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알아둘 게 또 뭐가 있어요? 천율이라든지 도수율이라든지 빈도율도 함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1과목의 마지막 번호가 몇 번이죠? 20번이 되겠습니다. 20번은요. 맥그러그의 Y이론입니다. 맥그러그는 X이론과 Y이론인데 X이론은 순자의 성악설을 나타내는 것이고 Y이론은 맹자의 성선설이죠. Y이론은 관리처방이에요. Y이론의 관리처방은 뭐입니까? 실제 좋은 일이니까 자기 스스로 하기만 안 하면 돼. 칭찬만 잘하면 돼. 칭찬. 그래서 100살 노인도요. 칭찬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고래도 칭찬하면 뭐 한다? 춤을 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당연히 답이 벌써 나왔네요. 목표에 의한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거는 Y이론에 대한 관리 처방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권위주의적 리더십 뭐야? 이거는 바로 X이론이죠. 경제적 보상, 우리 돈이면 다 되는 X이론이죠. 면밀한 감독과 엄격한 통제 X이론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X이론은 경제적 보상체제 강화, 권위주의 리더십 확보, 면밀한 감독, 엄격한 통제, 상부 책임제도 강화, 조직구조의 고충성입니다. 그래서 Y론은 민주적 리더십 확립이라든지 분권을 하에 권한과 위임을 한다든지 또는 목표에 의한 관리, 직무 확장, 비공식적 조직 활용, 자체 평가제도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는 바로 Y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언제냐? 2017년입니다. 2017년 9월 23일 건설안전산업기사에 대한 1과목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내용은 2017년 9월 23일이지만 2017년 10월 19일 개정된 법으로 맞추어서 해설했습니다. 다음 과목은 무슨 과목인가요? 두 번째 과목 인간공학과 시스템 안전공학에도 여러분을 안전한 합격으로 모시겠습니다.